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 내지 마라. 피눈물 흘리실 겁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말이 있습니다. 상속세 10억까지는 안 낸다는 말입니다. 처음 들으면 왠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집 한 채밖에 없으니까 10억이 넘지 않으니까 상속세는 나와 무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자식에게 집 한 채 물려주려다가 수천만 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고 심지어 세무조사까지 받은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부자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평범한 어르신들, 작은 아파트 하나 있고 통장에 얼마간의 돈을 모아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10억 공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큰 불이익을 받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세가 어떤 세금인지부터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나라에서는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데 이것을 공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쳐 최대 5억 원까지 공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서는 이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억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저는 그 정도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계십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집값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합산합니다. 집값,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자동차, 심지어 퇴직금과 보험금까지 모두 더해서 계산합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요즘 시세로 7억, 8억은 기본입니다. 거기에 통장에 2천만 원, 3천만 원, 퇴직금 수령액, 보험 해약 환급금까지 합하면 어느새 10억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공제 한도가 10억이 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상속이 발생할 때입니다. 이때는 공제 조건이 달라지고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살고 계신 이정희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3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집 한 채와 예금 몇 천만 원이 전부였고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받아서 상속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도 잘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그분 본인도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한테 상속받은 재산에 본인 명의의 작은 오피스텔까지 합쳐지면서 총 재산이 약 1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자녀가 2명이었는데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를 다 받아도 과세 대상이 1억 원 이상이 됐고 수천만 원의 세금이 나왔습니다. 자녀들은 아무 준비가 없었고 갑자기 목돈을 마련하느라 아파트 일부를 급하게 처분해야 할 위기까지 갔습니다. 이분의 경우 결국 자녀 한 명이 대출을 받아서 겨우 해결했습니다. 상속받은 집을 팔지 않기 위해 빚을 진 것입니다. 10억 공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이유, 이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집 한 채밖에 없는 평범한 분들한테도 세무조사가 나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세무조사는 재벌이나 엄청난 재산가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경우를 검토합니다. 특히 요즘은 전산 시스템이 매우 정교해져서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점검 대상이 됩니다. 세무조사라고 해서 무조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평소에는 전혀 몰랐던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전에 자녀에게 돈을 준 경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결혼할 때 목돈을 줍니다. 집 사는데 보태라고 돈을 이체합니다. 손자, 손녀 학비나 생활비를 도와줍니다. 이런 것들을 단순한 용돈이나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다르게 봅니다.
증여란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행위 전부를 말합니다.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를 초과해서 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그냥 용돈이었으니까 괜찮겠지라며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국세청은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 내역을 10년치까지 전부 들여다봅니다. 이때 신고되지 않은 자금 이동이 발견되면 그 금액이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결국 세금은 더 많아지고 추가로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인천에 사시던 최병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자녀가 집을 살 때 5천만 원을 보태줬고 나중에 사위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이라 신고 같은 것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신 후 자녀가 상속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찾아가면서 상황을 정리하다 보니 10년 이내에 오간 돈이 신고 기준을 초과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 금액이 모두 상속 재산에 합산됐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나왔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만약 살아계실 때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해두셨다면 오히려 그 금액만큼은 상속세 계산에서 빠질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면 더 손해를 보는 것이 세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재산이 많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평범한 서민들이 상속세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까요? 이건 단순히 세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적인 세무 전문가, 변호사, 자산관리사를 두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10년, 20년에 걸쳐 조금씩 증여를 해두고 법인을 활용하거나 보험 구조를 짜놓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처음부터 설계해서 실행합니다. 이런 절차는 모두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평범한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사를 찾아가 본 적도 없고 상속 계획이라는 개념 자체를 낯설어 하십니다. 내가 죽을 준비를 왜 미리 해? 라는 생각도 있고 자식들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공시가격이라는 개념도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시가가 공시가격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부유층이 가진 비상장 주식, 특수한 부동산, 법인 지분 같은 것들은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감정 과정에서 가격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단순하게 아파트 한 채를 가진 분들이 세금 기준에서 불리해지는 구조가 생깁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금자님의 경우가 바로 그런 사례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혼자 상속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주변에 아는 분들이 그냥 구청에 가서 서류 내면 된다고 했고 별 생각 없이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를 준비하다 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고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결국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해서 무신고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게 됐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니 제대로 신고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공제 혜택을 놓쳤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알고 했다면 1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었던 공제를 모르고 지나쳐버린 겁니다. 정보를 아는 것 하나로 받는 혜택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섭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상속 문제, 사실 차분하게 하나씩 점검해 나가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집값, 전세 보증금,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자동차까지 모두 정리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재산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십니다.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야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나 손자녀에게 돈을 줄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그리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만 원, 성인이 된 손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만 원,
미성년 손자녀에게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이 기준을 넘어도 신고만 제대로 해두면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신보험이나 사망보험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험을 통해 받은 사망보험금도 일정 금액까지는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따라 가족이 받게 되는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종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의 지인으로부터 상속 준비의 중요성을 처음 들으셨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지역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당시 가진 재산은 아파트 한 채에 예금 약 8천만 원이었습니다. 세무사는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고 10년 내에 증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훨씬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때부터 3년에 한 번꼴로 자녀들에게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조금씩 이전했습니다. 그러다 7년 뒤 갑자기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그분이 걱정했던 상속세 문제는 사전에 이전한 재산 덕분에 훨씬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갑작스러운 목돈 마련 걱정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걸음씩만 움직이면 됩니다. 우선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가진 것이 어디에 있는지, 통장 비밀번호는 무엇인지, 보험은 어디에 들어있는지 이런 정보를 자녀들이 알고 있어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1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자주 묻는 상속세 질문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알고 나면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들고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세 번째는 재산 목록을 직접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금융기관명과 계좌정보, 보험 가입, 내역, 개인 간 채권이나 채무 등을 하나의 노트에 정리해 두세요. 이것만으로도 자녀들이 나중에 겪을 혼란과 고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오덕배님은 70대 초반에 심장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이 걱정됐습니다. 퇴원 후 자녀들을 불러 처음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눈물도 났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녀들이 몰랐던 사항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나 잊고 있던 예금 계좌 등이 정리됐습니다. 이후 지역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을 통해 증여 계획을 세웠고 노트 한 권에 모든 재산 목록을 정리해서 자녀들에게 각자 사진으로 남겨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남기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서 헤매지 않아도 되는 명확함이라고.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가족에게 재산이 아니라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정리해 나간다면 그것은 진짜 의미 있는 유산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4시간 10억 공제가 생긴다고 해서 모든 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집값과 금융자산을 합치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사전 증여나 금융거래 내역은 10년치가 전부 추적됩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 준비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준비를 시작하기에 늦은 때가 아닙니다. 재산 목록 하나 정리하는 것, 자녀와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 세무사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앞으로 가족이 겪게 될 어려움이 크게 달라집니다. 평생 열심히 모아온 것들이 가족에게 짐이 아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그 첫걸음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증여세를 실수 없이 신고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